오늘은 혈통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성격과 능력은 혈통에 의해서 유전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멘토로의 모습으로 변장한 아테나 여신이 텔레마코스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용감한 오디세우스의 아들이야. 자네도 아버지처럼 모든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네. 물론 세상의 모든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니네. 이 장면만 보면 아들의 성격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인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면 아들도 훌륭하고 아버지가 악당이면 아들도 악당일까요? 이성계에게는 8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5째 아들 이방원은 정몽준 등 개국공신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살해했던 살인마였습니다. 만일 그런 포악한 성격을 아버지 이성계에서 유전받은 것이라면 왜 다른 7명의 아들과 5명의 딸들은 이방원만큼 포악하지 않았을까요? 살인마 이방원은 12명의 아들과 17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살인마 성격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셋째 아들 세종은 한국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18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영웅적 성격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았고 둘째 아들 세조가 형제들과 조카 단종 및 수많은 선비들을 죽인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악마의 아들이 영웅이 되었고 영웅의 아들이 악마가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유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성격과 능력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인군자 공자의 부모와 자녀들도 성인군자였나요? 난세의 영웅 이순신의 부모와 자녀들도 뛰어난 장군들이었나요?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의 부모와 자녀들도 황제 자질을 유전받은 영웅이었나요? 위대한 항해사 마젤란의 부모와 자녀들도 위대한 모험가였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칸트, 뉴턴, 톨스토이, 반 고흐, 해밍웨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의 천재들의 부모와 자녀들도 천재였나요? 희대의 살인마 히틀러의 부모와 자녀들도 살인마였나요? 위 질문들의 대답은 모두 아니올시다입니다. 즉, 육체는 유전되지만 성격과 능력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귀한 혈통이라는 것도 천한 혈통이라는 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 어쩌고 하면 개뿔하고 비웃어버립니다. 북한 세습을 비난하면서 경영권 세습하는 회사의 2세, 3세 경영자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세습하는 목사를 찬양하는 신도들은 아첨꾼과 바보 사이를 오가는 자들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들리면 나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아담의 후손이다. 모두 정원사 혈통이지. 그래서 나는 사람의 성격은 유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의 의지로 선택한 친구들에 의해서 더욱 강하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삶과 성격은 예수에 의해서 선택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부모와 조상의 혈통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와 어울려 다니는지를 살펴보지 그 사람의 가족이나 가문, 혈통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시인 에우리피데스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가족과 친척들 1000명의 가치가 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대상과 우정의 굴레로 맺어지게 되면 생김새며 태도, 정신까지 유사해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은 성격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소통하는 유일한 친구 종자기가 죽자 베가는 검은고의 줄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도 친구 종자기와 함께 죽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의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친구니까요. 돈키호테가 세상에 등장했던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스페인 신부 그라시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 신중하라.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 평가된다. 진정한 우정과 가짜 우정이 존재하는데 가짜 우정은 즐거움을 위해, 진정한 우정은 탁월한 생각과 행위의 생산성을 위해 존재한다. 소수의 사람들은 인격이 있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할 때에만 같이 어울릴 친구들이다. 따라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연에 맡기지 말고 선택에 맡겨라. 세르반테스도 우정을 얘기했습니다. 피렌체에 안셀모와 로타리오라는 두 신사가 살고 있었다. 안셀모는 연애로 시간을 보내는 성향이 있었고 로타리오는 사냥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곤 했다. 그러나 권하기만 하면 안셀모는 자기의 취미를 버리고 로타리오의 취미에 따랐으며 로타리오 역시 자기의 취미를 버리고 안셀모의 취미에 따랐다. 이런 식으로 그 둘의 마음이 하나로 꼭 맞았다. 현진건의 빈처에는 친구 같은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것 봐, 돈푼이나 있으면 다 그런 것이야. 정말 그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도 의좋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야요. 아내는 충심으로 공명해 주었다. 이 말을 들으며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만족해지며 무슨 승리자나 된 듯이 득이양양하였다. 아내의 얼굴에 살짝 열기가 오르며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될 것이에요. 라고 힘있게 말하였다. 정말 그럴 것 같소? 나는 약간 흥분하여 반문하였다. 그러면요. 그렇고 말고요. 아직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무명 작가인 나를 다만 저 하나가 깊이 인정해준다. 아, 나에게 위안을 주고 원조를 주는 천사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두 팔로 덥석 아내의 허리를 잡아 내 가슴에 바짝 안았다. 그 다음 순간에는 뜨거운 두 입술이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20여 년 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자신이 아닌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즉 혈통의 책임을 따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나는 성인 자녀의 삶에 간섭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인 자녀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족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를 폐지한 헌법 13조에 위배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혈통의 가치를 믿지 않는 나는 유공자들의 가족이나 후손들이 특별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유공자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친구들을 우대해 주지 않는데 친구들보다 영향을 적게 준 가족이나 후손에게까지 세습 우대를 해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누군가의 시가 있습니다. 무임승차할 티켓을 발급받은 그들, 거세된 남자들, 바다 해충들, 조상들의 난파선 위에 바다 기생충들, 유공자의 배우자, 특히 현진건의 빈처에 등장하는 아내처럼 유공자와 성격과 가치관이 똑같아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배우자만이 우대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인류의 진화는 혈통이 아니라 지식의 축적과 지성의 현명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 세대 지성인들이 남긴 발자국을 참고하여 뒤 세대의 지성인들이 더 나은 발자국을 남겨왔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듭한 그 지성인들의 발자국들이 인류 진화의 흔적입니다. 그곳에 혈통 따위는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유공자의 자녀들과 후손들, 그리고 세습에 환장한 자들에게 셰익스피어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혈통이 아닌 노력과 능력으로서 영예의 길을 걸어가길. 감사합니다.